늙는다라는 말은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에게는 슬프게 들리는 얘긴데요. 그 말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늙어갈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면 좀 더 잘 늙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해요. 어차피 늙어갈 거라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늙어가고 남들보다 곱게 늙어가고 즐겁게 살면서 늙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곱게 늙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들어보시면 공감되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방법 첫 번째,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요 며칠 사이 스트레스 때문에 관리를 좀 안 했더니 몸무게가 3kg나 불어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신을 탓하며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나 갑자기 살이 확 찐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남편은 당황스러워해요. 지금까지 봐온 모습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우리 가족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우울해하기도 하죠. 가족도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스스로 염려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의지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남을 의식할 때도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남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결국은 남을 의식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경우는 나에게만 해당이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객관적이 될 거예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과 주변을 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늙어가기, 곱게 늙어가기가 가능할 거예요. 곱게 늙는 방법 두 번째,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자. 하루하루 늘어가는 흰머리를 뽑아야 하나 염색을 할까 고민이시죠? 게다가 이젠 노안이 오다 보니 핸드폰 글자도 크게 해야 보이고 돋보기 없이는 책도 못 읽게 된 경우도 많아요. 이뿐이면 다행이게요. 이젠 관절 연골도 닳아버려서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다니기도 힘들어졌어요. 벌써부터 이런데 좀 더 나이가 들면 어떨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라도 양보받으면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고, 지나가다 어린 친구가 할머니라고 부르면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라니 하면서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요.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스스로 삶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거부하고 나이값을 못하게 되면 추하게 늙는다는 소리마저 듣게 되는 거예요. 젊음은 예쁘지만 늙음에는 연륜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외모에서만 찾는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글퍼질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움은 내면의 깊이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젊은이들과 외모를 가꾸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더 몰두해야 해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때 곱게 늙어가게 될 거예요. 곱게 늙어가는 방법 세 번째, 입은 닫고 귀는 열자. 사람은 누구나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런저런 경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도 많아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할 상대도 줄어들고 말을 할 기회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할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말할 상대라도 생기면 한꺼번에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자신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상대라고 안 그러겠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괜한 좋은 말 한다고 뻔한 잔소리에 일장연설이 되기 일쑤죠. 내가 상대방의 말에 그만큼 열심히 귀 기울이지 않듯이 상대도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한 번 한 얘기를 두 번, 세 번 해서는 안 돼요. 한 얘기 또 하는 게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나쁜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 노력해보세요. 불이웃에 성금을 내고 물품을 기증하는 것만이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것도 자선을 베푸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남들을 돕는 것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 남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같은 거죠. 평상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면 교양 없고 천박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작은 소리를 내서 말해도 말에 품위가 있고 합리적이라면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잘 듣게 마련이에요. 내가 말을 줄이고 평상시 말을 아끼는 사람이란 걸 상대방이 인식하게 될 때 그때부터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곱게 늙는 방법 네 번째, 웃기려 애쓰지 말라. 위에서 말한 입은 닫고 귀는 열자라는 내용의 연장선이 될 텐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또 누구나 유머러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위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이런 유머는 그 대상이 내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예요.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가 내 말투를 따라하거나 예전에 내 실수를 꺼내서 다른 동창들을 웃겼다면 친구들은 그것을 재미있게 듣고 웃겠지만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자신도 똑같은 기분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닌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아마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얘기한 친구를 예의 없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유머나 위트로 모두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듯해요. 모두를 웃겨보겠다는 과한 욕심으로 말했다가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상했다면 애당초 그 유머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왠지 반성하게 되네요. 곱게 늙어가려면 어설픈 유머로 남들을 웃기려는 욕심도 버려야겠어요. 곱게 늙는 방법 다섯 번째, 양보할 줄 알자. 한 여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학생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때 그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앉아서 가. 공부하기가 힘들지 매일 집에서 노는 내가 뭐가 힘들겠어. 힘들고 피곤한 학생이 앉아서 가야지 하면서 학생을 도로 앉혔어요. 그 순간 그 중년 여성분이 정말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먼저 차지하려고 멀리서부터 가방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또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밀쳐내고 앉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아름답진 않죠.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인들보다 더 피곤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중년 여성분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학생에게 다시 앉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중년 여성분이라고 다리가 안 아팠을라고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 학생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지 하는 내 자식, 내 손주를 대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꼭 자리를 양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양보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모습이 곱게 늙어가는 게 아닐까요? 곱게 늙는 방법 여섯 번째, 밝고 깨끗하게 살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표정이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옷까지 어두우면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밝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입고 다니셔야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으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어요. 화려한 것과 밝은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옷을 밝게 입으면 노년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지내는 자신과 남편은 모르더라도 가끔 오는 자식, 손주들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해요. 시중에 몸냄새 없애주는 바디워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제품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보기 때문에 표정부터 밝게 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밝은 옷을 입어도 표정이 어두우면 어둡게 보이는 법이거든요. 표정을 밝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편안하면 세상이 다 편하게 보이고 내 표정도 밝아지는데요. 반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하면 세상이 다 짜증스러워 보이고 표정도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고민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면 마음을 비우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 내 몸과 마음이 밝고 깨끗한 것이 곱게 늙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곱게 늙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미국의 여류 작가 앤 랜더스는 20살 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4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6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고 했어요. 젊어서는 너무 남들을 의식하고 살고 중년이 되면 반대로 너무 뻔뻔해지고 노년이 되고 나서야 이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남들도 자기 신경 쓰기 바빠서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세요. 여러분들의 고운 노년을 응원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